이 손아섭 선수의 계약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스프링 캠프가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는 이미 해외로 좀 떠나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3,000안타의 그 대기록 정말 가장 가까운 선수가 손아섭 선수인데 야, 이 기록을 못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좀 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손아섭 선수의 행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또 김하진 의원님이 또 손아섭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그 오랜 기간 봐왔었고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기는 합니다. 사실상 손아섭 선수가 FA 선언할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많이들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모로 이런 환경들이 겹치게 되면서 손아섭 선수가 아직 거취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소속팀이었던 지난해 뛰었던 하나 구단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하나로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강백호 선수를 100억 원을 투입을 하면서 타선 강화를 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노시안 선수의 단연 계약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나 구단 측에도 손아섭 선수와는 뭐 어떤 이야기 오갔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한번 물어보긴 했었는데 제가 뭐 여러 이런 취재원들 통해서 들어본 결과 하나 쪽에서 뭐 1차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얼마까지 된다 이 정도는 안 돼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만남 자체가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때 구체적인 협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오히려 애가 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의 팀 사정을 봤을 때는 하나는 이제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좀 변모를 해서 경험 쌓아서 타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백호 선수가 합류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손아섭 선수의 이 가용성에 대한 그런 것을 이 팀에 어울리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수비나 뭐 타격이나 이런 점에서는 하나로서는 내년 전력에 손아섭 선수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손아섭 선수는 당연히 외야수 수비를 하기는 하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지명타자로 나가는 일이 잦았고 또 부상도 있었었고 수비 범위나 이런 점에서는 항상 좀 약점으로 꼽혔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존 가뜩이나 좀 외야진의 고민이 큰 하나로서는 손아섭 선수의 이런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좀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치면은 강백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최근에 강백호 선수 인터뷰를 하고 왔었는데 포지션이 정해졌냐고 하니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얘기하기 전까지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강백호 선수가 거기에 붙박이를 할지 아니면은 지타랑 번갈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수비의 이 활용도나 타선의 유연성에 있어서는 손아섭 선수까지 또 지타를 자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이 타선을 짜는 데서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도 싶고 또 하나가 가장 원하는 부분은 우승이잖아요. 그런데 손아섭 선수가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조금 아쉬웠고 또 그렇다고 가을 야구 경험이 풍부하지는 않다 이런 점들이 또 꼽으면은 하나 쪽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그런 납득이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게 손아섭 선수는 정말 그 악발이 정말 그런 악으로 야구를 하고 정말 성실하게 야구를 해왔던 선수이고 또한 벌써 이렇게 야구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팬들의 측면이 또 시선이 있고 야구계의 시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시작이 냉정해졌고 심지어 그 또래 선수였던 황재규 선수도 바로 은퇴를 해버렸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손아섭 선수가 좀 답답한 마음을 주변에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행선지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 측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다음 날짜 뭐 몇 번 테이블 차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좀 시장도 보고 오라고 한 이후에 계속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캠프 날짜 다가오고 있고요. 김하진 기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다른 팀은 가기 좀 힘든 상황이라고 봤을 때 계속 구단이 그냥 방치하면서 금액을 좀 깎는 건지 아니면 손아섭 선수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계속 금액 깎으면서 시간 벌이를 좀 하는 건지 이제 캠프가 바로 코앞인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다 손아섭 선수한테 좋을 건 없는 거죠. 뭐 정말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몸값만 맞으면 그래도 데려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지가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있으면 괜찮지만 없어도 크게 아쉽지는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손아섭 선수한테는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이 성은찬 선수 계약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키움에서 키움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안치홍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은 포지션석으로 이제 중복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예, 뭐 그러고 또 두 선수는 좌우 타자라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지명 타자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뭐 돌렸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소지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생각지 못한 서건창 선수 계약 얘기가 오늘 터져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키움이 움직일지 그리고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게 키움이 지금 최저 연봉선을 네. 못 샐러리 맞추, 캡. 예, 샐러리 캡을 지금 그냥 안 맞추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나. 그냥 예, 그냥 왜냐하면 저도 뭐 어느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벌금이 괜히 선수 그거 맞추려고 주는 돈보다 더 적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더 이익이다. 샐러리 캡 하한선을 그냥 안 네. 지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수들의 연봉이 사실 높지 않죠. 네, 그렇죠. 키움이 가장 낮은 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뭐 2, 30억 이상의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벌금은 그 정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금이 벌금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사실 이것도 이런 상황도 네. 손아섭 선수에게는 결코 유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그나마 키움이었었는데 키움마저 이렇게 가능성이 줄어든다면은 지금 이제 한 열흘 남았나요? 다들 선수들 떠나기 네. 전지훈련 떠나기 열흘 남았는데 이 정도면 대충 팀도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정말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보면 손아섭, 김범수 두 선수 내부 FA인데 네, 둘 다 지금 전혀 계약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네.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구단과 간극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서는 이미 큰 돈을 투자했고 노시안 선수에게 몰입하고 있고 또 셀러리 캡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간극을 선수 측에서 좁히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손아섭 선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떠오르는 팀이 또 롯데입니다. 친정팀 롯데. 그래서 저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친정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팬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 마음도 알겠고 하지만 롯데는 지갑을 이미 닫은 상태이고 이미 외야 자원이 풍부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점에서 손아섭 선수가 더 찾기 힘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손아섭 선수가 롯데에 나와서 NC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그런 손아섭 선수를 우리가 대우해줄 명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프랜차이즈 스타도 아니고 그렇다고 NC의 프랜차이즈 스타도 아닌데 롯데는 지갑을 닫았고 또 롯데 떠난 지 꽤 오래되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정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기에는 이 시장은 너무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 봤을 때도 롯데는 기존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다 집중을 하고 있지 뭐 내부 FA 김상수 선수가 계약한 것만 봐도 알잖아요. 1년 딱 계약을 해서 네.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재계약 정도의 이런 규모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야 되고 그렇다고 키움으로 가는 것은 키움도 손아섭과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가 그렇죠. 있고 연관이 인연이 돼 있죠. 있고 또 뭔가 기억이라도 있지만은 손아섭 선수가 갑자기 키움에 가서 중심을 잡고 뭐 후배들을 이끈다 이거는 좀 그림에도 맞지도 않고 저는 또 그 키움이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네. 이번 스토브 리그가 아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이번에 벌금을 내고 그 내후년을 노리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굵직한 FA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키움도 이 총알이 많이 장전돼 있잖아요. 네. 그동안 많은 네, 분들이 네. 미국 떠나면서 선물 많이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 기다려도 다 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노린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 뭐 성적을 내야 된다 그런 부담도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대의적 차원에서 이 선수를 데리고 온다, 뭐 경험을 더하게 데리고 온다 하기에는 이미 말씀하셨던 거 서건창 선수 데려오면서 그 부분도 차단이 됐었고 그렇다고 다른 팀들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너무나 그 활용법이나 또 다들 이 기존 선수들 키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구단이 없는데요, 그러면? 키움, 네. 하나, 롯데, NC
어디 가야 돼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디 가야 돼요? 저는 손아섭 선수가 언젠가는 취업에 성공한다. 하지만 저는 이 손아섭 선수가 시장에 나왔을 때 네. 분명 여러 팀들에게서 오퍼가 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한화를 포함한 여러 팀에서 이 손아섭 선수의 활용도에 대한 측면에서 좀 이런 뭐랄까 좀 두 선수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손아섭 선수는 확실한 주전 보장을 원하는 선수이고 네. 팀에서는 이 손아섭 선수의 어떤 컨택트를 활용해서 대타 요원 혹은 뭐 간간히 주전 정도의 지명타자 요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팀들과 조금은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 손아섭 선수 혹은 또 조상우 선수, 김범수 선수와 같이 등급이 조금 높은 축에 있는 선수들이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사인앤트레이드를 좀 노리고 있는 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는 C등급이죠? 맞습니다. 네, C등급이라서 그래도 이제 부상 네. 선수가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데 자유로운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그러면 유튜브님께서는 예. 다른 팀들도 아마 교감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계약하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지금 스프링 캠프 이후에 출발하는 선수도 있긴 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손아섭 선수야 연습 벌레고 네. 뭐 그동안 뭐 꾸준하게 자기 뭐 관리를 뭐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손아섭 선수가 이 프로야구 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본인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온갖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고, 저도 말씀하신 이제 KT 같은 쪽도 생각이 있을 텐데 결국은 부딪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쓰임새도 쓰임새지만은 쓰임새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쪽에서 큰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큰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본인은 또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택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론은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황재균 선수도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지만은 사실 뭐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2년을 원했었고 뭐 팀에서는 1년만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회의감이 느껴지면은 네. 거기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손아섭 선수는 지금 당장 전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은퇴를 네. 선언하거나 이렇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손을 뻗칠 수 있는 구단은 지극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좀 기간을 짧게, 그리고 손아섭 선수 측에서 금액을, 그러니까 에이전트나 이런 데서 좀 금액을 확 낮춰서 자존심을 좀 혹시 그냥 내려놓는다면은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울까요? 이것도 그렇죠. 야, 이거 참. 일단은 그런 기준점조차 제시가 안 되니까 손아섭 선수가 좀 답답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손아섭 선수한테 좀 연락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정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출 수도 있잖아요. 손아섭 선수가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테이블 형성 자체가 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런 변수라도 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스프링 캠프를 거치면서 뭐 각 구단들이 원하지 않은 시나리오지만은 외야 부문에나 그 부분에서 부상 선수가 생겨서 뭐 당분간 빈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경우에 뭐 시즌 시작한 뒤에도 영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이용찬 선수를 NC가 네, 데려갔듯이 그런 것처럼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수 측은 좀 약간 뭐 한마디로 생각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 거고, 뭐 단연이든 뭐든 하면은 본인이 해서 보여주면 된다 그런 마음은 그렇죠. 분명히 있을 그런 충분히 하는 선수일 텐데, 워낙에 그 본인이 의뢰 입장이 된 상황이어 놓으니까 어떻게 뭐 만나자는 만남 자체도 잦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운동을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손아섭 선수는 시즌 개막 후에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몸을 만들어두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이렇게 빠르게 계약이 진행되기 좀 어려운 기간이긴 하거든요. 네. 다들 알다시피 스프링 캠프 준비에 그렇죠. 전념이 됐고 이미 감독들은 명단을 짜면서 다음 시즌 그 전력을 이미 다 예상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올 이 변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손아섭 선수가 몸을 잘 만들고 있기를 바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용찬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투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투수는 네. 근데 이용찬 케이스는 좀 달랐던 게 맞습니다. 이제 부상 때문에 좀 네. 재활했던 시간도 그렇죠. 있었는데 야수가 이후에 그 스프링 캠프 다 떠나고 시즌 개막 이후에 야수가 계약한 경우가 있었나요? 드물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손아섭 선수가 뭐 관리를 안 하거나 이제 그럴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손아섭 선수가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감독님들이나 그러니까 구단에 아예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선수 꼭 잡아달라.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다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단 상황에 따라서 뭐 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손아섭 선수가 지금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제안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는 흔히 얘기해서 손아섭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닮은 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감독님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현장에서 이 선수는 우리가 그래도 뭐 꼭은 아니더라도 데려오면 도움은 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선이다. 그러면은 프론트가 굳이 무리하게 움직일 지금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가 지난 거죠. 이 보면 수비가 있거나 아니면 발이 빨라서 뭐 대주자라든지 아니면 대타라고 하면 되지. 좀 그러면은 그나마 좀 더 고민해 볼 텐데 손아섭 선수가 지금 지명타자에 그리고 도루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죠. 2022년에 그 무릎 부상 이후에 없죠 또. 저도 부상이 최근 연휴도 잦기도 잦죠. 했었고 잦은 부상이 그 부상 있었죠. 위험 때문에 손아섭 선수 진짜 1루까지 막 거치게 달려가는 그게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 그러니까요. 모습이 또 사라지게 됐었고 또 일단은 이미 트레이드한 자체의 그 손아섭 선수의 그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트레이드 할 때 애초에 NC 자체에서도 가치의 선입대 카드 자체가 크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손아섭 선수를 데리고 가는데 이 정도의 카드를 내줘라는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좀 시장의 가치가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하나가 많이 우승했었으면 손아섭 선수는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라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손아섭 선수와 좀 뭐 각각의 오래 봐왔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우승의 퍼즐 조각이라고 이렇게 왔던 선수가 이렇게 돼버린 것이 조금은 너무 좀 아쉬우긴 합니다. 그거 몇 개월 전인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뭐 찾았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렸었는데 네. 이제는 뭐 미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의 정말 2025년만을 위한 퍼즐 조각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니까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응원해왔던 손아섭 선수의 가치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이번 시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3명이 나왔잖아요. 지명타자를 하면서 FA 선언한 최영우, 강백호, 손아섭 선수. 네. 이 선수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명타자를 주로 나오고 그렇죠. 수비 툴이 확실하지 않은 선수들이지만 네. 그 중에서 기록만으로 봤을 때 손아섭 선수가 통산 타율 1위, 최다 안타 1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장타에서 오는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강백호 선수와 최영호 선수가 좋은 대우를 받고 팀을 옮겼지만 손아섭 선수는 그에 반면에 확실한 한 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타가 조금 아직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더 이제 주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계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강백호 선수도 만약에 수비 포지션이 확실히 있었다면 더 좀 몸값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150것 가까이. 그래서 이게 확실히 수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야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 갑자기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손아섭 선수가 한번 장타를 꾀하는 쪽으로 이렇게 폼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손아섭 선수가 얘기하더라고. 아무리 안타 이렇게 많이 쳐도 홈런 한 방에는 비교할 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손아섭 선수의 장점은 많은 안타 생산과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바는 안타를 칠 타자는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그 생각이 또 본인이 좀 여전히 이게 좀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명타자 한 자리는 참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뭐 최영우 선수는 뭐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뭐 성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강백호 선수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성적이 뭐 부상도 있었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백호고
제일 젊은 선수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고 네. 이거 터지게 되면은 100억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손아섭 선수는 서서히 좀 이제 내리막길을 분명히 성적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잦은 부상이 있고 3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고 그러니까 적신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시즌도 제가 그런 성적이 2할 7푼 7리를 쳤는데 뭐 원래 뭐 이 선수가 물론 뭐 두 자리 숫자 전성기 때는 친 적도 있습니다만 뭐 손아섭 선수를 뭐 슬러거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선수가 주루 플레이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허슬 플레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벤치 멤버로서의 그러니까 주전으로 쓸 수 있는 구단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그거는 사실 상당히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도 지금 현실을 좀 직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정말 보여줄 게 있다면은 막상 뚜껑 열고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도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지금 계약이 그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즌 들어가면 변수는 생기거든요. 네네. 예, 그때 다시 뛸 수 있는 모습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지금 저기 필리핀에서 개인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좀 국내에 있으면은 머리도 많이 복잡하고 어차피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기 좀 늦은 시기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개인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꾸준히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극적으로라도 뭐 단련을 하더라도 네. 그 선수는 뭐 잘 보여서 재계약까지 할 수 있는 선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게 감정에 호소할 수 없는 것을 그렇죠. 또 너무나 잘 그렇죠. 알고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아마 계약은 에이전트가 지금 뭐 여기저기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찾을 텐데 어쩌면 좀 좋은 계약 이야기 소식이 들려서 손아섭 선수의 시계가 3천 안타를 향해 가는 그 시계가 멈추지 않고 좀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3천 안타 아직 KBO에 없잖아요. 지금 뭐 맞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일본은 네. 공략 3천 안타 대단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 아직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네. 그 도전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네. 않고 계속 도전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의 네. 입장에서도 사실 3천 안타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있죠. 이런 매력적이죠. 식으로 한번 영입해 보는 건 어떨까. 네. 네. 그러면 한 3년 더 뛰어야 되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움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네. 자, 손아섭 선수 정말 인생 최대 위기인데 잘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주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